자,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시황과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진짜 가을이 오기는 할까요? 매우 더운 날씨네요. 여름 무더위에 또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미증시와 대만, 일본 시장 뭐 다 좋았는데 우리 시장은 여전히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어요. 지난주 가장 크게 하락을 한 주된 요인은 일단 세제 개편안 관련된 이슈가 가장 큰 것 같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좀 해소를 하고 본격적인 상승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이제 일본과 미국에 지금 외교를 하러 나갔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일본에 한일 정상회담을 했고 오늘은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또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도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그런 뉴스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마스카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펀드를 만들기로 하긴 했지만, 추가적인 구체적인 그 펀드에 대한 운용 관련된 거는 대략적인 것만 있지만, 이걸 또 어떤 기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자금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17개 대기업 총수분들이 같이 따라갔죠. 그래서 이분들이 또 미국의 직접적인 투자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구미를 좀 당기게 하면 이 품목관세라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는 최국 대우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또 국방비도 있고 원전 관련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할 때 저는 의아하게 생각했었던 게 이제 원전이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전 관련된 계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특별히 우리나라 원전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좀 조율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뭔가 또 제시를 해야겠죠. 뭐 방위비를 높인다거나 뭐 농축산물에 대한 거를 좀 품목을 다양하게 해서 개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브 앤 테이크를 또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잘 좀 원활하게 좀 진행이 돼서 우리나라 내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좀 외부의 이슈도 한꺼번에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시장이 붐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3316포인트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는 뭐 가뿐히 좀 넘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5000선까지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더 이 코스피보다는
원체 이제 테마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잘 상승을 못하고 있는 거죠. 테마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조방원이라고 하는 섹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일단 코스피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고요. 차라리 코스닥은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나 반도체 소장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여야 시장을 더 한번 붐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여튼 다음 주 시장도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거를 얼마만큼 빠르게 해소를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세제 개편안도 굵직한 그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추구하고 있는 정책은 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이 자금을 이제 흔히 말해서 증권, 주식시장, 금융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폭락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본의 분배라고 해야 되나요? 자본의 재분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만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그 지분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가지고 있는 비율로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금융시장의 비율이 좀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금융시장으로 채우겠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금융시장에서 다양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해 그거죠. 뭐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해드렸지만,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배당을 많이 하고요. 이 배당을 받은 걸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이제 배당을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배당만 가지고도 어떻게 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지금 이제 부동산이 뭐 갭 투자가 원체 크기 때문에 뭐 하나의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변질된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배당 받으려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럼 바꿔보자. 부동산에 대한 거를 금융시장 쪽 특히나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해서 그 배당을 가지고 개인들이 다시 재테크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을 해서 다시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 구조가 전체적으로 이어지면 우리 이제 금융시장 쪽도 선진국 시장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좀 좋게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나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HD 마린 솔루션, 뭐 조방원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조선이 탑픽일 것 같고요. 조선인을 계속 탑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전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수원과의 계약이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방산보다 원전이 더 위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주에 산 HD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HD 마린 솔루션은 이제 뭐 다양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강한 종목들이 여전히 강한 건 맞고요. 그래서 뭐 HD 그룹에 있는 속해 있는 뭐 조선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오션이나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다시 또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미국에 방문한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어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볼 종목은 한미글로벌인데, 이 업체는 이제 재건 관련된 종합 건설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요새 이제 루마니아 쪽에 원전 관련돼서 이 수주를 받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종합건설사로 뭐 시행부터 시작을 해서 시공까지 맡아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원전 관련된 PM 수주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22,000원 정도 보시면 될 거고, 2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 그래서 21,150원에서 25,550원 분할적으로 매수하신 다음에 손절가 19,470원 보시면서 한번 대응해보자 라고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